invariant, 그래서 불변 조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객체지향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 필요한 invariant를 보장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터와 게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을 항상 만족이 되게끔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이점 중에 하나예요. 방금 봤듯이 뱅크 어카운트에서 밸런스는 0하고 같거나 커야 돼. 근데 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장해 주죠. 이 밸런스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디포짓과 위드로우밖에 없는데 이 디포짓과 위드로우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밸런스가 음수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 그 어떤 상태들을 멤버 변수로 유지하겠죠. 그럼 이 멤버 변수들이 어떤 인베리언트,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이거를 우리가 잘 분석해야 되겠고, 그 클래스의 세터들은 뭘 해줘야 돼? 이 조건이 항상 만족이 되게 코딩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내가 이 얘를 쓰면은 항상 그 인베리언트는 충족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 인베리언트라는 게 이제 클래스 입장에선 그런 그 멤버 변수들이 만족해야 되는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루프 인베리언트 같은 것도 있는데 이 루프 인베리언트는 이제 반복문을 우리가 디버깅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어떤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복을 할 때 계속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으면 이 조건이 계속 만족되는지를 살펴봐서 내 코드가 잘 작성됐나 안 됐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객체지향에서 중요한 거는 클래스 인베리언트, 특히 개별 멤버 변수에 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뭔지 이걸 잘 파악해야 되겠고, 얘가 만족이 되게끔 내가 세터들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들을 우리가 만들 때 이 함수들이 부작용이 없게끔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함수에 부작용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함수가 값을 생성한 것 외에 상태를 변경하거나 외부와 어떤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C 언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업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수업은 두 개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 변수의 값들이 바뀌어요. 그거는 함수가 부작용이 있습니다. 즉 함수가 그 입력을 주고 출력을 주는데 이 매개 변수가 입력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해요. 출력 역할까지 하게 되면은 이 함수는 뭐가 있어요? 부작용이 있는 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부작용이 없도록 함수를 만들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럼 왜 이런 걸 만드냐? 코드 중복보다는 또 부작용이 있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 수업 함수를 우리가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안 쓰고 그 위치에서 3개 문장이면 수업할 수가 있죠. 근데 그 3개 문장을 여기저기 막 쓰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모듈화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웬만하면 이제 그 매개 변수들은 입력 역할만 하는 거죠. 출력 역할을 안 하게. 근데 포인터나 참조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입력 역할뿐만 아니라 출력 역할까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거는 이제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객체지향에서는 메소드가 호출된 객체 외에 다른 객체의 상태를 변경해도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그 형태가 요 형태죠. 계좌이체 하는 거. 그러면 요 계좌이체 형태는 현재 객체도 수정을 하고 요 인자의 객체도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feature.transfer라고 호출했어요. 그러면 원래 기대되는 거는 바뀌어봤자 누구 거만 바뀌어야 돼. feature만 바뀌어야
정상적인 일반적인 메소드예요. 근데 요 트랜스퍼는 피터도 바꾸고 누구도 바꿔. 톰도 바꾸죠. 그러면은 얘는 부작용이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으니까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으니까 얘를 바꿔줄 수는 있어요. 뭐 일반 함수처럼 만들어 가지고 피터를 중심으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트랜스퍼 피터 톰 200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얘는 피터를 중심으로 호출하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더 오해 소지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급적이면 이제 부작용이 없게 만드는 게 좋을 것이고 만들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부작용이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안 만들면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를 입력이 아니라 이제 출력으로도 활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언제 많이 그렇게 활용하냐면은 반환하는 값은 리턴 값은 몇 개만 리턴할 수 있어요. 하나만 리턴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뭔가 함수의 결과로 받고 싶어. 그러면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못 받죠. 인트 뭐 해서는 정수 하나만 못 받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거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포인터나 참조로 C++ 참조로 그 여러 개의 값들을 인자로 넘기고 그 인자들 수정해 가지고 함수의 결과를 받아오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차라리 반환하는 값을 나타내는 어떤 이제 구조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여러 개 값을 거기다 저장해서 반환해 주는 게 더 올바른 프로그래밍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출력을 통해서 출력을 처리하는 거죠. 물론 자바에서는 무거운 것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얘를 뭔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해 가지고 얘를 반환하더라도 자바에서는 늘 뭐만 반환돼? 주소값만 반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거운 건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더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부작용이 없게 만드는 그 우리가 부작용 있는 함수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함수에서 반환한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때 이제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여러 개 값을 모아서 유지하는 구조체나 클래스를 만들어서 걔를 반환하는 형태로 하면은 걔는 부작용 있는 함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부작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출력을 저기서는 어디로 출력하고 있냐면 콘솔로 출력하고 있죠. 그러면 이 함수는 어디서만 쓸 수 있냐면 콘솔 응용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소드가 모든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환경에서만 쓸 수 있어도 이 함수는 이 메소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뱅크 카운트는 굳이 콘솔 응용이 됐든 GUI 응용이 됐든 그 내용들은 바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내용만 갖고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특정 환경에 제한이 되어 있는 특정 환경에서만 동작하는 기능은 그 일반적인 클래스에는 안 넣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그 응용을 개발할 때에는 그 입출력과 그 로직, 프로그램 로직은 구분해 가지고 나눠서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래서 만약 내가 잔액을 출력하고 싶으면은 내가 출력하는 방법을 고정해 가지고 프린트 밸런스라는 걸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겟 밸런스를 통해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밖에서 그 필요하면은 원하는데 내가 콘솔이면 콘솔에 출력하고 GUI면 창 만들어서 출력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언제 많이 만들어요? 디버깅 할 때 많이 만들긴 해요.
디버깅 용도로는 만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일반적인 클래스에, 즉 어떤 환경이든지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클래스에 특정 환경에서만 동작한 코드를 넣는 건 또 바람직한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함수에 이제 매개 변수를 전달하잖아요. 이제 이 함수에 입력 데이터를 주는 거, 처리할 데이터를. 그러면 이 매개 변수에 이제 인자를 전달하게 되는데 C++의 경우에는 인자 전달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값 전달, 주소 전달, 참조 전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바에는 뭐만 있냐면 값 전달만 존재해요. 값 전달 하나만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게 좋은 거예요. 많으면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프로그램 할 때. 여러 종류가 있어. 그럼 선택을 해야 돼. 아, 요 상황은 셋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자바는 선택할 게 없어. 그냥 값 전달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복잡한 것보다는 문법이 단순한 게 더 좋아요. 내 고민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자바처럼 문법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걸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값 전달은 어떤 식이냐면은 값 전달은 원래 갖고 있던 그 전달하는 인자값을 매개 변수로 복사해 주는 거죠. 그게 값 전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어떤 100이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 컵 자체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100이라는 데이터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컵 갖고 뭘 하는지는 이 컵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입력 역할만 하는 거예요. 출력 역할까지 안 하는 거죠. 부작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값 전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을 150 바꾸던 저 F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이게 이제 값 전달이 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C++에서도 값 전달로 해야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값 전달로 안 하고 주소 전달하거나 참조 전달하는 이유는 왜 그래? 첫 번째로는 데이터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 무거우면은 인자를 전달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조나 주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입력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출력 역할까지 하기 위해서 이제 수업 함수처럼 이제 저렇게 만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이유로 만약 C++에서 참조나 포인터를 쓴다 그러면 뭘로 수식해줘? 컨스트로 수식해주죠. 이 컨스트로 수식하는 거는 얘는 무거우니까 내가 주소를 전달한다. 무거우니까 참조를 전달하지만 너는 받아서 보기만 해라. 받아서 사용만 하지 얘를 수정할 수는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조 전달은 원래는 이 자체가 통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소 전달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렇게 가는 건데, 자바에서는 이제 값 전달만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C++에서는 이렇게 값 전달이 하는 게 있고 주소 전달하는 게 있고요. 주소 전달을 하면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원래는 함수의 지역 변수는 누구만 수정할 수 있어야 돼? 그 함수만 수정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른 함수에 있는 지역 변수를 수정하고 싶으면 뭘로 받아야 돼? 주소로 받거나 이제 이처럼 참조로 받으면은 이제 내게 아닌데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얘는 명확하게 사용할 때 기호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코드만 보면은 얘가 주소 전달로 데이터 왔구나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전달할 때도 이렇게 이용하게 되고 쓸 때도 별표 이용해 쓰니까. 그런데 참조로 쓰면은 매개 변수를 안 보면 값 전달하고 참조 전달은 구분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쓰는 것이 참조 전달의 장점이죠. 복잡한 문법을 이 포인터 문법을 안 쓰고
포인트와 똑같은 효과를 내니까 그게 이제 C++에서 번잡이 그렇게 만든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인데 자바에서는 이제 값 전달만 있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값 전달만 있는데 변수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 하나는 값 타입의 변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값 타입의 변수는 어떤 데이터만 처리해요? 자바에서는 원시 타입들, 8개의 원시 타입들만 값 타입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런 원시 타입들은 주소를 취해가지고 참조로 처리하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시 타입을 값 타입으로 전달한다. 이 개념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다 이해되죠? 즉, 요 형태예요. 이 원시 타입을 전달하고 저기서 B 갖고 뭘 하나? 아무런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원시 타입은 자바에서는 이제 값 전달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게 없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참조 타입이 있는데 참조 타입을 자바에서는 이제 값 전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조 타입이 유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주소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소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주소가. 그러면 마치 C++에서 주소 전달이 있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요거 갖고는 이게 요거 한번 보고요. 자, 이쪽은 너무 간단한 거니까 보시면 되고 요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메인에 s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모든 객체는 어떻게 생성한다? 동적 생성을 해요. 그러면 함수의 스택 프레임에는 변수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변수는 두 종류예요. 값 타입 아니면 참조 타입이에요. 그런데 객체들은 다 뭘로 처리해요? 참조 타입을 처리해요. 그러면 이 스택 프레임에는 이 참조 변수들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갖고 있는 건 여기에 뭐만 갖고 있어요? 주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객체는 이제 힙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F에 S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F에 있는 수준 S라는 이 매개 변수도 참조 타입이죠. 참조 타입이고 요 스택 프레임에 매개 변수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뭘 줘요? 주소를 유지하는 거예요. 요 값이 요로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똑같은 객체를 가리게 됩니다.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니까 여기서 set name 하게 되면은 원래 이 학생의 이름은 홍길동이었는데 성춘향으로 바뀌었죠. 성춘향으로 바뀌고 끝나고 나면 이름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참조 타입을 주소로 전달하는데 C++처럼 여기다가 const를 써가지고 요거는 수정 못해 그냥 보기만 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자바에는. 그래서 참조로 객체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함수에서 이 객체를 수정할 수가 있는 거고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함수가 종료돼도 남겠죠. 남는 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에서 잘 이해해야 되는 거는 값 전달만 가능한데 참조 타입을 값 전달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예제로 살펴봅시다. 여기에 보면 이제 F에 학생을 홍길동이라는 학생 하나, 성춘향이라는 학생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런 아까랑 비슷한 그림이 되죠. 첫 번째로는 수업이라는 함수를 불렀어요. 그러면 수업에 S1, S2라는 그 매개 변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요 값들이 복사가 될 거예요. 복사가 되면서 S1은 홍길동을 가리킬 거고 S2는 성춘향을 가리켜요. 근데 이 안에서 요 작업을 해봤자
여기까지 해봤자 얘는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값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바에? 자바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택 프레임에 만들어지는 변수들이 유지하는 값을 다른 함수에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자바에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가 않어요. 그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그렇게 되지만 얘 말고 요 수업 네임은 뭐라고 있냐면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뭘 바꾸고 있냐면 요거를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를 바꾸고 있어요. 그럼 끝나고 나면 객체의 상태는 바뀌었죠. 객체의 상태는 여기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주소만 갖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얘를 수정할 수가 있겠죠. 수정할 수 있겠지만 요 변수들이 가리키는 객체 자체는 다른 함수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자바에는 없습니다.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자바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시면 돼요. 자바는 그런 특성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전달이고 이렇게 값 전달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없다. 이제 C++는 컨스트가 없다. 얘를 좀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안 하더라고. 네, 추가를 안 하더라고요. 강건성을 중요시하면 컨스트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컨스트를 추가를 안 해줘요. 근데 여기에 컨스트가 추가가 되면은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러한 함수들을 정의할 때 컨스트의 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동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가면 요 S를 이용해서 부를 수 있는 메소드는 무슨 메소드만 부를 수 있어요? 일반 메소드는 못 부르고 컨스트 메소드만 부를 수 있잖아요. 그거를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컨스트라는 수식어를 도입해 가지고 이 참조 변수들이 가리키는 것을 수정 못하게 막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각 메소드들을 컨스트나 아니냐로 수식해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동작하는데 자바는 그거를 이렇게 추가할 생각이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강건성을 중요시한 자바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매개변수 전달이 되겠고 매개변수를 이제 전달하는 거 말고 함수에서 이제 결과값을 반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다 값복사 방식으로 반환하는 거예요. 값복사 방식으로 반환하는데 원시 타입을 반환하면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죠. 인트를 반환하면 인트가 복사돼서 넘어오는 거고요. 그런데 참조 타입을 반환하면 또 뭐가 와? 주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무거운 것을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항상 객체는 어디에 만들어져? 힙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함수에서 반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처럼 이런 애들이 없는 거잖아. 여기 보면 C++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를 얘는 어디다 만들어져요? C++ 이렇게 만들면 C++에서는 요 데이터라는 그 구조체 변수를 어디다 만드냐면 후 스택에 만들어져요. 근데 걔가 얼마나 커요? 정수 크기가 1001개 정도 필요한 크기로 필요해요. 그리고 걔를 반환하면 요 반환 과정에서 얼마만큼 데이터가 복사가 돼야 돼요? 정수 1001개 정도가 복사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거를 프로그램 C++에서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거를 하고 있으면 되게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근데 자바에는 절대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return n스 하는 return n 하나 차이가 없어요. 얘는 주소 하나 보내는 거고. 오히려 더블을 반환하면은 8바이트를 반환할 텐데 주소는 8바이트도 안 돼요. 그냥 한 4바이트 정도는 될 테니까 끼케야
그 제일 큰 걸 반환하면은 더블 크기가 되는 거죠. long. 그 정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atic한 멤버 변수와 메소드. 자, 이제 일반적인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제 스태틱 멤버 변수나 메소드를 스태틱으로 수식할 수가 있어요. 메소드부터 먼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함수를 만들어야 돼. 자바에서. 일반적인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일반적인 함수를 독립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자바에서는. 항상 모든 함수는 클래스 내나 인터페이스 내에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런 일반적인 함수를 어딘가에 만들 때는 얘는 객체 메소드가 아니니까 뭘로 수식해줘요? 스태틱으로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런 애들들만 모아가지고 유틸리티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서 관련 있는 스태틱 메소드를 모아서 제공을 하죠. 수학 함수들만 모아서 매스라는 거에 제공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이제 멤버 변수를 스태틱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멤버 변수를 스태틱으로 만들면 일반 멤버 변수는 객체를 100개 만들면 그 멤버 변수도 몇 개 만들어져요?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생 이름이 있다. 근데 학생 객체를 100개 만든다. 그러면 학생 이름을 유지하는 변수도 몇 개? 100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 필요 없이 학생을 100개 만들어도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다 공유할 수 있어. 그러면 100개 만들면 어떻게 돼? 낭비가 되죠. 그럴 때는 그 변수를 뭘로 수식해줘요? 스태틱으로 수식해주는 거예요. 스태틱으로 수식하게 되면은 이 멤버 변수는, 스태틱한 멤버 변수는 객체를 100개 만들어도 몇 개만 만들어져?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태틱한 멤버 변수도 어떤 인베리언트를 갖고 있을 수 있죠.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그러면은 또 프라이빗으로 정의하겠죠. 그러면 얘를 조작하는 메소드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이 메소드들은 객체 메소드로 만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만들까? 이 메소드들은 스태틱한 메소드로 만들어요. 왜? 특정한 객체를 통해서 조작하는 게 오히려 어색해요. 왜? 얘게 아니야. 모든 애들이 공유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스태틱한 멤버 변수는 스태틱한 멤버 변수를 조작하는 것들을 좀 더 가독성 있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뭘로? 스태틱한 메소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태틱한 메소드는 언제 만들어요? 그냥 일반 함수 만들 때. 그 다음에 스태틱한 멤버 변수를 조작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싶을 때 스태틱한 메소드로 만든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상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수들. 상수들인데 각각 객체마다 유지해야 되는 값이 달라. 그러면 스태틱으로 수식하면 안 되겠죠. 근데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은 값을 유지하면 돼. 그러면 그런 애들은 하나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요. Public Static Final로 수식해 줍니다. 자, 이 각각의 용도를 살펴봅시다. Final은 뭘 해주는 용도예요? 변수를 상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상수로. Final. Static은 뭐예요? Static을 안 쓰면은 얘는 객체를 100개 만들면 몇 개 만들어져요? 100개 만들어져요. 근데 100개 만들 필요가 없는 애야. 그냥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면 스태틱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퍼블릭을 왜 붙였을까? 프라이빗 써도 되는데 만약 밖에서 이 상수가 필요해. 그러면 get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get를 만들 때는 뭘 또 만들어줘요? 보통 setter를 만들어주죠. 세터에서 수정을 하고 getter를 통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 만들고. 근데 세터가 필요 없어. 왜? 상수니까. 그러면 굳이 getter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면 이제 상수들은 프라이빗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 값을 못 바꿔.
못 바꾸니까 퍼블릭으로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상수다. 그러면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물론 스태틱 파이널 에러를 무조건 퍼블릭으로 만들 수 없어요. 만약에 이 상수가 밖에서는 필요 없어. 내부적으로만 사용되는 상수야. 그러면 퍼블릭으로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필요로 하면은 상수면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게터 만드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퍼블릭으로 만들고 게터를 안 만들고 그냥 이제 클래스 이름 .e 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물론 객체 변수 .e 해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해가 돼요. 왜? 이 변수가 마치 요 객체의 변수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항상 스태틱한 변수를 접근할 때는 뭘로?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가독성 측면에 좋아요. 그래서 상수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상수를 쓰지 말고 이름을 붙여서 써라. 그래서 프로그램 팁 중에 매직 수를 사용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100, 1000,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1000이나 100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맥 스튜던트야. 그럼 그런 것들을 이름으로 만들어서 주는 게 뭐에 좋다? 가독성 측면에 좋고 또 그 100이라는 것을 한 곳에만 쓰는 게 아니라 6곳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름을 지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러면 한 곳에 바꾸면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절대 상수를 100, 1000 이런 수치상수들 뭐 수치상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름을 안 붙여주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상수들이 스태틱한 상수들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처럼 이제 스태틱이 빠진 파이널이라는 애가 있어요. 스태틱이 빠진 파이널. 그러면 얘는 상수죠. 파이널 수식했으니까. 근데 얘는 객체마다 어떨 수 있다? 값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객체 상수. 그러니까 객체들 만들 때마다 각각 다른 값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카운터는 뭐냐면은 이렇게 특정한 증가할 때마다 플러스 1씩 증가할 수도 있고 플러스 3씩 증가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증가하는데 한번 저 인크리멘트를 정해 놓으면은 늘 그 크기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요번에는 3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내가 그 다음에 쓸 때는 플러스 1 증가하는 걸 쓸 수 있고 플러스 2 되는 걸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널 해가 쓰는 거예요. 근데 요런 이 파이널이면 상수를 여기다가 해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초기화되면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근데 스태틱한 애들은 이런 식으로 명백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명백한 초기화를. 왜? 어차피 한 번 만들어지고 그 값으로 고정이 되는 애예요. 근데 이 스태틱하지 않은 파이널한 멤버 변수는 객체마다 다른 값으로 초기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equal 1 했어요. 그러면 1로 고정이 되고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파이널한 일반 멤버 변수는 어디서 초기화해 줘야 돼? 자바에서는. 생성자에서 초기화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생성자에서. 그리고 생성자에서 초기화된 이후에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파이널이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자에서만 한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객체 상수들은 여기서 인자를 받아서 그 인자로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상수, 클래스 상수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고 클래스 상수는 뭐가 추가적으로 붙어요? 스태틱이 붙는 거고요. 얘네들을 퍼블릭으로 할지 프라이빗으로 할지는 밖에서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걸로 결정하시면 돼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인크리멘트를 굳이 밖에서 필요 없으면 프라이빗한 거고 밖에서 얘가 몇씩 증가하는 카운터인지 뭔가 프로그램 할 때 필요하면은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죠. 게터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스태틱한 멤버 변수인데 파이널이 아닌 애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공통 데이터인데 하나만 만들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이제 뱅크 카운트를 만드는데 계좌번호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 계좌번호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객체를 생성한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번호를 이렇게 1, 2, 3으로 부여하려고 그러면은 객체를 지금까지 몇 개 생성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객체를 몇 개 생성한지 어떤 변수로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변수는 어디다 만들어야 돼? C++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변수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자바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럼 어딘가에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개수, 이 개수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애예요? 뱅크 카운트 객체가 몇 개 만들어진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만드는데 만약에 여기에 스태틱이 없어. 그러면 이 last assign number라는 게 객체를 만들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그건 필요 없는 거죠. 얘는 객체가 몇 개 만드는지 필요한 거고 클래스에 하나만 필요한 데이터예요. 그러면 뭘로 수식해줘요? 스태틱으로 수식해주는 거예요. 스태틱으로. 그리고 이런 애도 아마 여기에 equal 0으로 초기화해 줄 거예요. 0으로. 그러면 객체가 몇 개 생성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객체가 생성될 땐 늘 뭘 불러? 생성자를 호출해요. 그러면 생성자에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last assignment 한 다음에 할당해 주는. 물론 이거 한 줄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생성자마다 딱 요거를 넣어줘야 되죠. 여기서 복잡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스태틱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함수를 만들고 그럼 요 스태틱한 함수에서는 뭘 해주는 거예요? 요 last assigned number를 일씩 증가시켜 주는 애예요. 그리고 assign account number를 뭘로 초기화하고 있어요? 요 함수를 호출해서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화는 equal 0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초기화예요. 그럼 얘는 언제 일어나? 생성자 호출한 다음에 아니 호출하기 전에? 생성자 호출하기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명백한 초기화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생성자 몸체가 실행되고 나서 완료되는 거예요. 객체 생성이. 그러면 요거 진행되고 요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 생성자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거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더 깔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스태틱한 메소드 만들고 호출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식으로 코딩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 코드는 특정한 함수에 소속이 안 돼 있죠. 특정한 소속이 안 된 코드를 자바에서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바에서 만들 수가 있으면 저 코드는 명백한 초기화가 이루어질 때 실행이 되는 코드예요. 그럼 명백한 초기화가 실행되는 순서는 뭐에서 결정되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실행이 돼요. 얘 실행이 되고 요 코드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해도 똑같은 효과가 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어색하잖아 조금.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저렇게 해도 클론이라는 복제를 이용하게 되면은 저게 호출이 안 돼요. 호출이 안 되긴 하는데 이제 클론을 제외한 경우를 생각하면은 항상 이제 호출이 돼가지고 이제 그 계좌번호를 객체가 생성된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이런 클래스와 관련이 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객체들이 개별적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도 또 어떻게 만들어요? 스태틱한 멤버 변수로 만들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실제 진짜 이런 애들은 밖에서 필요 없는 애죠. 내부적으로만 쓰이는 애니까 프라이빗으로 만들면 되고 요 스태틱 함수도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밖에서는 호출이 안 되는 그런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태틱한 멤버 변수가 언제 만들어지냐, 그럼.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 클래스가 시스템에 로드 될 때, JVM이 처음 읽어드릴 때, 그때 만들어져요. 근데 그때가 마치 뭐라고 생각하냐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만들어질 것 같이 생각하는데, 프로그램 시작될 때하고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레이지한 걸 좋아해요. 미리 하는 것보다 언제까지 늦춰요? 필요할 때까지 최대한 늦춰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초기화도 이런 클래스를 로드하는 것도 A라는 클래스를 로드를 언제 하냐? A가 필요할 때 가서 해요. 처음에 프로그램에서 10개의 클래스 쓴다. 그럼 10개 클래스를 다 메모리에 올려가지고 실행하지 않아요. 처음에 필요한 거 하나씩 차례대로 올리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 순간이 돼서.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레이지한 게 좋은 거예요. 레이지하면은 어떤 것까지 되냐면 아예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필요 없게 되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레이지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식 할 때도 레이즈 이밸류에이션 한다고 그러잖아요. A and B면 A를 보고 필요 없으면 B는 평가를 안 해요. 그게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지 하다라는 거고요. 스태틱한 메소드 보시면 되겠고, 이 스태틱한 메소드는 이제 디스가 없어요. 일반 메소드 차이 디스가 없고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하면 돼요. 물론 객체 이름을 이용해서도 호출할 수 있어요. 스태틱한 메소드들은. 그런데 객체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하면은 코드를 읽을 때 오해가 돼요. 아, 일반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스태틱한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뭘 이용해서?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해야 되겠고, 클래스 이름으로 이용해서 호출한다는 거는 이 스태틱한 메소드가 퍼블릭이거나 접근 권한이 밖에서 가능할 때만 되는 거고요. 프라이빗이면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도 밖에서는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이 스태틱한 이유가 되겠고요. 다 됐네. 요거만 설명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자, 우리가 멤버 변수를 살펴볼 때 이렇게 구분해요. 변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클래스 변수인지 객체 변수인지 구분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변수인지 상수인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변수인지 상수인지. 그 다음에 이 변수는 시작값 고정인지 시작값 유동인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멤버 변수들을 클래스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야 돼. 그러면 이 멤버 변수가 스태틱한 멤버 변수인지 일반 멤버 변수인지 구분해야 되겠고, 변수인지 상수인지 구분해야 되겠고, 이제 객체 변수인 경우에는 시작값 고정인지 유동인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얘에 따라서 이제 초기화를 어떻게 한다? 얘 두 개는 다 명백한 초기화예요. 요 두 개는 명백한 초기화. 왜냐하면 얘네는 특정한 객체마다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상수는 객체 상수는 생성자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생성자에서. 왜? 객체 상수인데 얘를 명백한 초기화를 하게 해버리면 다른 애들이 수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생성자에서 해야 되겠고. 시작값 유동이면 얘도 생성자에서. 시작값 고정이면 명백한 초기화. 자, 이런 객체 상수가 있으면은 이 경우에는 기본 생성자를 만들기가 불가능해요. 얘는. 왜?
생성자에서 인자 받아서 초기화해 줘야 되니까 거의 불가능하고요. 물론 이 경우도 기본 생성자를 불렀을 때 이 객체 상수를 특정한 값으로 초기화하게 해준다 그러면 기본 생성자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 경우도 시작값 유동의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초기화를 생성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뭘 못 만들어요? 기본 생성자를 못 만드는 거야. 근데 더 많이 이용하는 초기 값이 있으면 기본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nt year 학년이에요. 학년인데 이 학년은 내가 분석했더니 객체들 생성할 때 1 아니면 3이에요. 신입생들은 1, 편입생들은 3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이 될 수도 있고 3으로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요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시작값 유동 변수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성자에서 학년을 받아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기본 생성자 못 만들겠네? 기본 생성자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1, 3이 있는데 주로 대부분 1학년이야. 그러면 기본 생성자는 몇 학년으로 만드는 애로 만들면 돼요? 1학년을 만드는 애 만들고 여기서는 1도 받을 수 있고 3도 받을 수 있게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엔트런스 이어는 입학 연도예요. 입학 연도는 학생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한 번 결정되면 못 바꾼다. 객체 상수예요. 그러면 무조건 얘는 여기서 받아야 돼. 이 입학 연도 같은 경우에는 없어. 기본값으로. 뭔가 기본 생성에서 얘를 무조건 2024년도로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아예 기본 생성자 만들기가 힘든 거고요. 그 다음에 커런 크레딧. 이수한 학점수. 근데 객체를 만들 때는 모두 빵점으로 시작된다. 그러면은 얘는 시작값이 고정된 애니까 0으로 어떻게 명백한 초기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탈 민 크레딧은 내가 이수해야 될 총 학점수예요. 근데 얘는 모든 학생이 똑같이 다 150학점이야. 그러면 클래스 상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number of students는 총 지금까지 우리가 생성 학생 수니까 얘는 클래스 변수인데 명백한 초기화로 변수가 되는 애죠. 상수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떤 애냐에 따라서 이제 명백한 초기화를 할지 생성자에서 초기화할지 인자를 받아서 초기화할지를 딱 하는 거고 요거를 안 보고 요것만 봐도 얘는 시작값 유동 변수이구나. 얘는 시작값 고정 변수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또 여기처럼 이제 상수들은 이렇게 대문자로 이름을 치면 그 이름만 봐도 얘는 상수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 때 내가 그 어떤 상태들을 이제 포함시킬 건데 이렇게 중에 어디인지를 잘 보고 이제 그거에 바탕을 두고 이제 생성자들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서 특성에 맞게 초기해주면 문서화도 잘 되고 효과적이고요.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